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솔루션 파트 2,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화 방안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만들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준비됐는지. 요거 두 가지만 쓰시면 그냥 끝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는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만든다. 자, 두 번째, 맡긴다. 세 번째, 콜라보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내가 만들 때 중요한 거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인력이 있고요, 인프라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까 먼저 제조로 나누고 IT로 나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제조에서 중요한 인력 뭐죠? 우리 R&D 인력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조 전문 인력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인프라는, 제조는 당연히 자가 공장이 필요하겠죠. 자, IT는 필수 인력이 누구예요? 개발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프라는 자체적인 서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빅데이터랑 AI 많이 하니까 DB도 당연히 구축이 돼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들 거야 라고 구체화 방안을 쓰실 거면 이런 인력과 인프라가 얼마나 퀄리티가 뛰어난지 언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제가 예시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못 만드니까 맡긴다 라는 방법도 당연히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페널티는 받지 않습니다. 자, 맡긴다고 했을 때 IT면은 외주 용역으로 맡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조면 OEM이나 ODM으로 맡길 수 있겠죠. 자, 외주 용역 같은 경우는 앱이나 웹을 개발할 때 IT에서 이렇게 맡기는 형태를 그냥 외주 용역으로 부르면 되고, 자, OEM과 ODM 차이 혹시 아시나요? 자, OEM 같은 경우는 핵심 기술이 우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허가 있고 이거를 가공하는 방법이나 원재료를 구하는 방법이나 레시피나 도면은 다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생산 시설만 없기 때문에 자, 이대로 만들어주기만 해 라고 하는 형태인 거죠. 자, 근데 ODM은 조금 다른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기획, R&D, 생산, 이거를 다 맡겨놓고 완성된 제품에 대해서 우리 브랜드 스티커만 붙여놓고 우리 것인 양 약간 파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기획, R&D, 생산을 다 이 업체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사입해서 파는 거랑 똑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화장품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거를 하죠. 그래서 한국콜마 같은 데 가가지고 내가 화장품 만들어서 팔고 싶은데 좀 도와줘라고 하시면 거기서 아이템 컨셉부터 해가지고 이런 원재료로 이렇게 브랜딩해서 이런 레시피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라고 그냥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ODM으로 생산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마케팅이랑 유통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마케팅 업체로서만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기술력을 쌓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ODM 형태로 우리가 맡길 거예요 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그럼 우리는 결국에 외주 용역과 OEM 둘 중 하나를 해서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럼 실제적으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템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거를 어필해야 되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얘네에 대한 레퍼런스를 체크해야 됩니다. 자, 이 레퍼런스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맡길 아이템이나 그 서비스, 그 제조 제품들 있죠. 실제로 그 유사한 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만든 경험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지금 시장에서 팔리고 있거나 서비스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그런 레퍼런스가 있는 업체를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비단 사업계획서를 쓸 때뿐만 아니라 실제로 외주업체나 OEM 업체를 고르실 때도 이런 기준으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자, 이 OEM 업체, 외주용역 업체가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조금 어필을 해주셔야 되는데 주로 이거는 이제 인증을 통해서 어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벤처 인증이 있을 수 있고요, ISO 인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보유 특허 현황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GS 인증 같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잘 만든다 이런 인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외주 용역 OEM 업체를 구했는데 그냥 막 구한 게 아니라 레퍼런스랑 기술력 인증 같은 걸 내가 체크를 해서 제대로 구했다 라고 이 외주 용역이나 OEM 업체를 조금 띄워주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내재적인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상에서는 그렇게 많은 페이지에 할당할 필요는 없고 이거 기준으로 살짝만 언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콜라보하는 방법이 남았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내가 할 거랑 그 업체에 맡길 게 정확히 구분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기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사업화되는 것까지 그냥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자, 처음에 기획 단계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R&D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을 하고요. 생산을 했으면 이제 QC를 봐야겠죠? QC를 보면 이제 포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를 해요. 이거는 마케팅입니다. 자, 그러면 기획부터 R&D, 생산, QC를 내가 다 하고 외주 업체한테 뭐 포장이나 유통을 맡기겠다. 약간 이렇게 분배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이제 콜라보를 하는 형태인 거죠. 근데 ODM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 유통 판매만 우리가 하고, 자, 기획부터 QC까지, 즉 생산의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다 맡길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의 콜라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력이 없다는 걸 그냥 얘기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만드는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생산의 핵심적인 단계, 기획, R&D, 생산, QC 중에 우리의 역할이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유통이랑 판매 잘하면 사업 잘해서 매출 많이 내서 정부가 좋아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굳이 만약에 정부가 가중치를 주는 거를 수치화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기획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R&D가 한 30% 정도 되고요. 자, 생산이 30%, QC가 10%, 그 다음에 유통 판매가 10%가 됩니다. 요거는 제가 사업계획서를 많이 써보면서 그리고 탈락이랑 합격을 해보면서 느꼈던 수치들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유통이랑 판매를 잘한다라는 거는 겨우 10점 가지고 그냥 어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 내가 기획, R&D, 생산, QC, 특히 QC 같은 경우는 내가 기획, R&D,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내 스탠다드로 전문 인력이 꼭 QC를 봐줘야 돼 라고 뭐 어필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은 핵심적인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시는 게 좋고, 우리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내가 만들거나 맡기거나 콜라보를 할 때도 우리가 맡은 역할이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준비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 준비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뒤에서 다룰 세 번째 파트, 지금 2번이 솔루션이죠. 3번은 이제 스케일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3-2의 제목이 뭐냐면 사업화 방안입니다. 근데 여기 파트 2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기준으로는 2-2에 해당이 되는데, 자, 그럼 구체화 방안이랑 사업화 방안이랑 대체 뭐가 다르냐? 여기는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이겁니다. 자, 어느 정도 준비됐냐는 뭐냐면 지금 준비 정도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되고 있는 것, 이미 한 것을 의미하고요. 자, 사업화 방안은 내가 해야 할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미 된 것과 내가 해야 할 것으로 나눠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구별하기 편하실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준비됐냐를 가장 쉽게 대답을 하려면, 이 아이템을 구체화하려면, 만들려면 뭐가 핵심이지? 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제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생각을 들면 일단 생산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인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유통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원재료를 구하는 걸 수도 있고요. 뭐 판매가 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아이템의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화장품이랑 내가 의약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뭐 생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냐 라고 한다면, 생산에 이 핵심적인 방점이 껴 있다면 당연히 생산 인프라를 어필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화장품이나 의약품이 나는 기능이 조금 더 중요하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지금 임상을 한 상태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다 모두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업계획서가 15페이지 내외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 3가지 정도만 골라서 거기에 대한 준비 상황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IT가 있죠? 자, IT가 구체화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에? 내가 외주업체 구했냐? 혼자 만들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제대로 구했냐? 그 다음에 AI 빅데이터 많이 하시잖아요. 자, 이거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데이터를 구해놔야 되잖아요. 이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수집을 했고 가공을 했고 어떻게 얘한테 학습시킬 거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상황이 뒷받침돼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템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뭐가 핵심인지 어필하는 포인트는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 업사이클링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커피밥 아시죠? 그 커피 먹고 남은 찌꺼기 있잖아요. 그 찌꺼기로 뭐 가방을 만드는 업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거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커피박 수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수거하는 협력 업체를 이미 구했다. 뭐 스타벅스랑 뭐 MOU를 맺었다. 혹은 내가 이거를 수거하려고 직접 뭐 자동차랑 운전수를 고용을 해놨다. 이게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템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두세 가지만 어필을 한다. 준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어느 정도 준비됐는지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는 예시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